33번부터 또 얘가 부정식과 관련된 어떤 생각들은 여기 있는 6문제만 열심히 복습하셔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별로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6문제로 꼭 정복을 해보시고요. 이걸 33번 가볍게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1 x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다.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얘만 먼저 놓고 문자 두 개고 관계식 한 개니까 부정분돈식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뭔가 숫자 조건이나 실수 조건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얘기인 거지. 자연수 x, y 라고 나와 있네요. 이 숫자 조건 자체가 마치 그냥 하나의 관계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 두 개, 문자 두 개 이렇게 뭔가 풀리게 되는 거다 라는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xy, xy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답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앞에 어떤 두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머지 문제들 다 마찬가지야. 얘는 뭐 정수 조건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관계식 자체가 지금 x제곱 y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x제곱이랑 또는 y제곱 이런 한 문자에 대한 입차항을 포함했다라는 게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식이 하나밖에 없고 하지만 부정관도식이 하나지 하지만 자연수 x, y라는 게 있고 자연수 x, y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중요하니까 이걸로 써볼까요? 얘도 일단은 실수인 게 보장이 되어야 그래야 자연수가 될까 말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2차 x제곱 y제곱이 보이면서 이 자연수는 사실상 이 정보를 먼저 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별식. x제곱 y제곱이 나왔어? 얘를 결국에는 내가 x를 주인공으로 봐도 x제곱 x 상수함수 x에 대한 대립차수로 정리했을 때 2차식이 나올 거고 y를 주인공으로 본다고 해도 2차식이 나올 거니까 우리 자연수 x, y가 되려면 일단 실수여야 해.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으로부터 어떤 경우를 압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이 2차의 항들과 실수라는 정보가 결국엔 결합되면 얘는 판별식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단서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 로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볼게. 요거 x에 대한 대립차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냥 x를 주인공으로 보고 판별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x를 주인공으로 보면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지금 그 x의 개수의 반띵 y-1 요놈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y제곱 마이너스 5가 지금 c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건데, 자 다시 x가 자연수라는 걸 이제 보장하려면 어쨌든 실수를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러프하게 잡았을 때 이 판별식의 부호가 일단은 0 이상이고 봐야 된다. 0 이상이면 무조건 정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0 이상이고 봐야 돼.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자연수 xy인데 얘가 정수는 정수도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은 추려볼 수 있는 정보는 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y제곱 나가고요.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6이 0 이상이면서 따라서 얘는 y가 3 이하다라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결론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얘를 지금 다이렉트로 자연수가 되게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항들 x제곱 y제곱이 등장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실수이기도 해야 된다는 정보, 얘랑 결합되면서 판별식을 써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때 나온 이 결론 자체가 이렇게 해석되겠지. 일단 x가 실수이려면 y는 3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수 x, y 조합을 찾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답으로 채택할 거는 x랑 y가 다 자연수인 상황만 채택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제 그러면 x가 실수이려면 y가 3 이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y가 자연수가 되는 것만 답으로 채택할 거니까, 그럼 진짜로 y가 1이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케이스 y가 2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케이스 y가 3이면 어떻게 될까? 해봤자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체계적인 노가다가 들어가 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실수 x를 고정하기 위해선 3 이하여야 하는데, 그럼 y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만 볼 거니까 그러면 자연수 1, 2, 3의 상황만 생각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진짜 x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구해본다면 그때 자연수 x, x도 자연수가 되는 조합이 몇 개나 있는지 다 밝혀낼 수가 있을 거다. 따라서 y가 1이라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 주어진 방정식 자체가 x제곱에 1 집어넣으면 여기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4는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이때 x도 자연수가 되는 순간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2가 된다는 이 상황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조건들을 결합해 봤을 때 y가 1이면서 x가 2, 이 자연수와 자연수 조합이 하나의 정답으로 채택이 되겠다라는 거지. y가 2일 때도 마찬가지.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고 그 2 집어넣으면은 1이니까요 2x, 그 다음에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얘를 풀면 x는 자연수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정답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y가 3일 때는 x제곱에 그 다음에 4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정답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낸 정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x가 2이면서 y가 1입니다. 그게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조합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풀이 과정이 지금 복잡해 보이고 뭔가 좀 어거지 같은 흐름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하는 거야. 2차 x제곱 y제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x랑 y의 근의 종류와 관련된 멘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수식으로 적어낼 수 있는 정보는 판별식 정보밖에 없어요. 그럼 판별식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이후의 흐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는 거지. 억지로 짜맞추지가 아니라. 534번 가볼게요. 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사실상 다 똑같아요. 나와 있는 식이나 붙어 있는 힌트는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534번도 봅시다.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 xy 플러스 5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정보가 자연수, 정수, 음의 아닌 정수 이런 말은 없고 실수 xy, 얘는 아예 노골적으로 xy가 실수다 이렇게 줬으니까 533번보다 더더욱 판별식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한 번만 더 넣어볼게. 얘도 너희들이 풀이의 시작점은 결국에는 x제곱, y제곱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부정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실수가 일단은 되어야 하는구나. 그의 종류와 관련된 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트로 삼을 수 있는 정보들은 판별식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 이 오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x를 주인공으로 먼저 스타트하든 y를 주인공으로 보든 상관이 없겠다. 어차피 x로 봐도 2차고요. y로 봐도 2차일 거니까 x로 가지고 보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잘 이미 되어 있네요. 따라서 우리 1차의 개수가 2를 머금고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짝수 판별 써보면 마이너스 2y의 통째로의 제곱이니까 4y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1하고 c의 역할이 5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니까요. 이게 5y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수여야 한다. 얘가 0 이상이어야 한다. 빼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 되면서 우리 음수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계수 양수로 이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얘가 그 반대로 바꿔서 0 이하다.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조금 벌어지죠. 우리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응하는 y 값도 실수가 되는 것만 답으로 채택할 거니까 이 y를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이어나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결국에 이 실수의 제곱이 0 이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신기하게도 y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는데 y 값이 하나의 값으로 그냥 결정이 되어버리지.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부등식으로 나오겠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서 실수의 제곱이 0 이하다? 0 이상이면서 0 이하인 건 0인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국이 나는 거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 미지수 하나가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x를 진짜로 구해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 주어진 방정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요. 플러스 4x고요. 그 다음에 5 빼기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또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니까 대응하는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 요게 유일하게 나오는 실수 순서상에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1. 그치? 해볼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풀어도 이제 되겠지만, 이제 우리 인수분해 파트에서 그 가운데 항을 적절히 찢는다라는 그 신호등, 우리 초음부 신호등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뭐 어떤 인수분해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게 눈에 보이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도 비슷하게 인수분해까지는 아니고 우리 실수요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볼게. 실수요건은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내가 두 번을 따로따로 적어준 이유는 얘도 별개로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제곱과 제곱들 여러 개의 합이 0이 된다라고 나오면 각각의 실수값은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조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자주 나오는 정보이면서 이번에 청라고 중간고사도 나왔어요. 기억하니? 왜 청라고 기억니 리그 참가시 문제 봤을 때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 0이면 Z1하고 Z2가 다 0인가요? 틀렸죠. 여기서는 Z1, Z2가 공소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얘가 i가 되면서 얘가 1이 되면서 0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실수라고 나왔으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실수 조건을 이 판별식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소개만 해볼게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얘는 안 보이면 이 방법을 아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5y 제곱, 사실 이 개수가 지금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센스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마사, 5, 2, 1을 봤을 때 나는 이게 이렇게 보이면 또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x제곱 마이너스 4xy에 더하기 4y의 제곱이고요. y제곱을 하나를 뒤쪽에다가 넘겨준다는 생각으로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한번 해보면, 그러면 우리 xy가 실수인 상황에서 이 앞에 세 개의 항도 x
x 마이너스 2y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더하기 뒤쪽 3개 부분도 y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된다라는 그 관계식을 내가 유도를 해낸 거지. 사실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판별식으로 가지 않고도 결국에는 내가 실수제곱의 합이 0이다라는 거를 유도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각각이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결론 얘는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y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대응하는 x값, 실수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던 정답하고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보여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여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리가 판별식으로는 무조건 풀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얘를 더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고 이 개수의 조합을 가지고 어떤 센스도 살짝은 좀 키워볼 필요는 있어요. 감각인데요. 숫자를 보는 감각에서부터 비롯되는 방법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실수일 때는 감각이 0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적어보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다라는 이 관계식은 양방향인 거지, 양방향. 지금 수학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수가 여기 A라고 해볼까? 이게 A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A랑 B랑 다 0일 수밖에 없다. 얘가 되면 무조건 이렇고요. 이러면 당연히 이런 것도 맞으니까 이건 양방향이고 서로 필요 충분. 그런 말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535번 천천히 이어가 볼게요. 원래 다 풀어주진 않는데 다 조금씩 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더하기 2x 플러스 5y의 제곱 마이너스 10y의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 또다시 나왔는데 일단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올 거야. x제곱이랑 y제곱이 또 보이네. 2차 항 중에서도 xy의 곱의 형태 말고 일단 x제곱하고 y제곱이 보인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x제곱, y제곱. 얼마든지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y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얘도 실수 조건이 나왔네요. 실수 조건 xy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실수 조건하고 만나게 되면서 선별식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럼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 되고 있네요. 얘는 사실 534번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여서 그냥 안 하다가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얘는 지금 x를 주인공으로 보든 y를 주인공으로 스타트를 잡든 상관이 없잖아. 마찬가지로. 근데 1차선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출발을 합시다. x제곱이고 여기가 지금 몇 x로 왕복되어 있죠? 1차로 동량 처리를 해보면 2 빼기 4y만큼의 x니까 2로 묶어내서 1 마이너스 2y 이러면 2 빼기 4y가 되는 거지. 만큼의 x다. x에 대한 대립차선 정리.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x가 없는 부분이 5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10인 거니까 얘가 통째로 c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2를 머리고 있으니까요. 짝수 분배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y 1차 계수의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에다가 통째로 5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10이다. 얘가 또 0 이상이어야 일단 실수 x가 보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y도 실수가 되게끔 찾는 거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뭔가 y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10y니까 플러스 6y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벌써 느낌이 있네. 예. 마이너스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가 0 이하가 되면서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이하다. 그럼 실수 y를 생각한다면 y는 3일 수밖에 없다. y가 3이면 대응하는 x 값은 이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3이면은 마이너스 10x 여기 뒤에 25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괜히 그러지 않을까? 45 빼기 30가 20이니까 25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 나오니까 대응하는 x 값은 5가 되면서 우리가 5, 3 이렇게 한 쌍의 순서성이 나오게 되겠네요. 실수 x, y 화불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8이 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 얘는 좀 똑같은 문제니까 조금 빨리 봤어요. 마지막 문제도 집중하고 36번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네. 계속 똑같네. 이렇게밖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거 좀 느껴지는 거지. x-y의 제곱이고 더하기 4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는 0이다라는 거고 양의 정수 이거는 자연수라고 나오네. 자연수 xy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거 뭐 거의 뭐랑 똑같은 문제였냐? 533번 아직 안 지웠죠?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이 등장해서 2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일단 자연수를 어떻게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판별식으로 출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보다는 실수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y 어차피 4x랑 동형천이 될 거니까 플러스 2에 2 마이너스 y에 x 동형천을 바로 해버린 거야. x에 대한 대립차 수동이.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x를 주인공으로 보고 우리 짝수 분별식을 써보면 얘는 2-y의 제곱 마이너스에 y제곱 마이너스 12가 얘가 일단은 0 이상이어서 실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자연수가 될까 말까 할 수가 있겠죠. 또 y제곱 날아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4y에다가 4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16이 0 이상이 되면서 여기는 y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네요. 결론은 4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쫄지 말고 우리는 y가 자연수가 되는 걸 답으로 채택할 건데 어떤 스타트로부터 제한이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그냥 노가다를 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나누고 경우의 수를 분석하듯이 y가 1이라면 y가 2라면 y가 3이라면 y가 4라면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분석. 그렇게 좀 느껴보시고 그러면 y가 1이면 우리 주어진 식 자체가 얘는 x의 제곱에 1 넣으니까 얼마야? 더하기 2x 마이너스 11은 0 되면서 자연수 x 대응하는 거 없겠죠? 자연수 안 되겠네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2라면 요 2니까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8은 0 되면서 얘도 자연수가 안 나와요. 이제 대응하는 x 자연수 안 나오겠고 3 집어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자연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1 마삼이니까 마일 3이어서 x 자연수가 되는 거 3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3, 3 조합을 하나 찾을 수가 있었고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해봐야 되겠죠. x제곱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면서 이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 답이 2개가 되는 거죠. 3, 3, 2, 3 이렇게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x, y 그래서 문제의 마지막 물음의 뉘앙스에도 느껴지는 거죠.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조합 수서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 9하고 8 중에 큰 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9가 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이게 아마 해결책 풀이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도 한번 풀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도 한번 조금의 센스를 한번 배워봅시다. 실수 조건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여기 이 형태를 잘 보면 사실 533번 문제랑 지금 이 판별식으로 푸는 풀이는 거의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근데 뭐가 좀 보이냐면 얘가 533번보다는 조금 더 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이 x-y의 제곱이 왜 굳이 이게 전개가 안 되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부분이 4x-10이니까 y가 없잖아요. 이걸 우변으로 내가 넘겨볼게. 그럼 내가 12-4x니까 얘 4로 묶어내면 3-x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렇지? 우리 533번 저기 안 지웠으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쟤는 뭔가 이런 형태가 뭐냐? 뭔가의 제곱이고 한 문자에 대한 단별한 뭐 1차식 이런 걸로 정리가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새까맣게 이런 걸로 정리를 했을까? x랑 y 실수야. 자연수니까 제곱했으니까 좌변은 0 이상인데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얘가 0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그 실수 조건에 의해서 이만큼이 0 이상이다. 즉 x에 대한 정보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양수 4에다가 3-x를 곱한 게 0 이상이야. 그러면서 자연수 x가 되려면 x는 3, 2, 1 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를 가지고 나는 x가 3이라면 x가 2라면 x가 1이라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을 해도 당연히 정답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뭐라고 배웠을 것 같아? 감각이죠. 이 식을 봤을 때 제곱. 사실 나는 536번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이거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게 아마 해설제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거의 다 판별식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공부하면서 이게 자꾸 내가 이 방법들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그 숫자와 문자를 다루는 어떤 센스, 감각을 좀 키워보라는 얘기예요. 3이라면 3 집어넣었을 때 우리 이제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을 거니까 y-3 y제곱 마이너스 6y에다가 플러스 9 12-10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 y-3의 제곱인 거니까 y가 자연수가 되는 게 나오네. 그래서 3, 3 조합하나 정답으로 찾아냈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에 4 더하기 8 0이네. 그래서 y는 0하고 4니까 여기서 자연수만 뽑아내면 4가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정리 너희들이 한 거니까 쌤이 아무나 그냥 믿어주세요. 이거는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1, 4,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은 0이 되면서 여기는 인수분해 안 되고 자연수 당연히 안 나와요. 그래서 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본다고 하고 3, 3 한 쌍, 2, 4 한 쌍. 그래서 아까랑 정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형태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가장 큰 중요한 틀은 우리 2차 x제곱 y제곱이 보인다. 그러면 판별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531번, 32번 같은 문제처럼 x, y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정수는 정수.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가장 큰 배경이자 틀이 되겠죠.
부정반응식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고요. 여기 이 뒤쪽에 우리 숙제는 오늘 117페이지까지 117페이지까지 다 풀어보셔야 돼요. 하나도 고득점도 이제 넘기지 않을 거니까 1회 때는 조금 이런 것들 넘기면서 하긴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는 거기도 하고 당장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 들어갈 건데 자 부등식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 생각만 한번 정리하고 지금 이제 29분이니까 조금만 일찍 끝낼 거예요. 부등식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이제 내가 뭐만 할지 눈치를 챘으면 좋겠고 채야 되는 거야. 그치? 부등식을 공부하는 입장, 부등식을 바라보는 태도 제일 중요한 거. 그치? 부등식과 방정식은 뭐 차이가 나는 거야? 분모가 그냥 부등으로 바뀐 것 뿐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 관계는 뭐랑 똑같을 수가 없다. 그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꿨을 때,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방정식의 해.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간단하게 예시로 써봤죠. 우리가 뭐 x-2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고 x가 -2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결국엔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뭐 사실상 아주 특수한 경우는 빼고는 다 부등식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부등식에는 범위로 나오게 될 건데 그때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맡고 있는 값을 경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경계값에 들어가는 숫자는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구한 이 해의 값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등호가 들어가 있건 등호가 들어가 있건 좌변, 우변 기능이 똑같고 이 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등호의 분모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일 그것 빼고는 사실상 처리하는 과정이 똑같죠. 그래서 이 숫자의 움직임만 봤을 때 이 숫자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부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관계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내포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부등식에서 중요한 태도가 이거거든요.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관찰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태도인 건데 사실 이 말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여기에서 만약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이 언제일까? 라는 게 내가 잠깐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멘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호 성립의 순간을 관찰한다라는 얘기고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등호를 이제 풀어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범위를 결정해야 될 때 이 등호가 중요한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얘를 기억하시고 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포함 여부는 항상 너희들이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제 뭐 A의 범위를 구할 건데 A가 2보다 큰 건지 아니면 2랑 같을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다 그때그때 상황별로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좀 썼지만 정말 말 그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A가 2가 된다면 안 될까? 안 되면 얘고요. 되면 얘가 되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 두 가지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등호 첫 번째 여기에서 이미 얘기했어. 이 부등호가 들어가서도 왼쪽이 좌변이고 오른쪽이 우변인 거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관계로 분석했던 것처럼 부등식도 당연히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관계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만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어디가 어디보다 높다 낮다 위아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함수와의 관계, 이 함수로의 분석, 함수로의 분석으로 이어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인드만 조금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볼게요. 부등식 파트는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될 거니까 한번 뭐 복습도 해볼 친구들은 미리 복습해도 괜찮고 그냥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 여기 마치고 우리 경우의 수도 좀 넘어가야 되거든. 경우의 수에 힘을 좀 많이 쏟을 거기 때문에 복습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몇 번까지였지? 다시 한번 톡방에 정리해 줄 테니까 마치자.